오매 법칙 관련 실험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항 측정하는 실습을 할 거고요. 두 번째는 가변 저항을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볼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레퍼런스 그라운드에 따라서 그 회로의 각 전압을 측정하는 실습을 할 거고요. 마지막에 오매 법칙에 대한 실습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실습은 오매 법칙을 먼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4번부터 먼저 진행을 하고 1, 2, 3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4번 진행을 하실 때는 여기에 있는 코드가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오매 법칙은 전류가 저항이 흐르는 전류는 어디에 비례하느냐 하면 저항 양단에 인가된 전압에 비례합니다. 이 식을 저희들이 I는 V over R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저희들이 오매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전압에 따라서 전류를 측정을 하면 직관적으로 보면 전류가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압에 대해서 전류를 측정하면 전압을 증가시키면서 전류를 측정하면 전류량이 전압의 증감에 따라서 이렇게 증가하게 될 겁니다. 이 기울기가 슬롭이 바로 레지스트 분의 1. 이 기울기로부터 저항값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실제로 이 전류를 측정을 할 때 이렇게 전압을 변화시키면서 전류를 측정을 했을 때 항상 발생하는 문제가 잡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저한 전류는 실제 우리가 찾아야 될 전류에 노이즈가 추가된 전류가 측정이 되게 됩니다. 이 노이즈 양은 계측기가 얼마나 정밀한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일 때 저희들이 모델링 할 수 있는 식이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실제 측정된 전류를 이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추정된 전류는 저항 때문에 생겨난 R분의 1을 지금 M으로 놨습니다. 이렇게 노이즈 없이 측정되는 게 있는가 하면 거기에 노이즈로 추정되는 전류가 추가돼서 측정이 될 겁니다. 그 모델이 이렇게 주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된 식을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여기에 행렬식으로 적게 되면 V 인의 1 그리고 M 이렇게 행렬식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V인 곱하기 M 플러스 N 이렇게 놓을 수 있습니다. 이런 측정들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측정을 할 때 여기 앞쪽 부분에 있는 이 값을 저희들이 A 행렬 그리고 뒤에 MN 여기를 찾아야 될 언노운입니다. M과 N이 이 값을 우리가 X로 놓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A는 행렬의 엘리먼트들을 나타내는데요. 이 측정을 저희들이 한 번 한 게 아니라 여러 번 측정을 한다고 하면 IM의 값도 여러 번 있고요. 저희들이 추정한 이 식도 여러 개 있을 겁니다. 아래쪽 식은 추정한 식이고요. 위에는 측정한 값입니다. 그래서 IM은 저희들이 계측기로 측정한 값이고요. 아래쪽은 저희들이 모델을 이렇게 세운 겁니다. 근데 저희들이 여러 번 측정을 하게 되면 매저 값도 여러 개가 있고요. 추정한 것도 여러 개가 있겠죠. 저희들이 서로 다른 전압에 대해서 모델링 할 거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추정한 값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추정한 값 그리고 n번째 추정한 값 이렇게 여러 번 매저를 했다면 이게 지금은 n 플러스 한 번 매저한 거죠. 이렇게 하면 그러면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주어질 겁니다. V인의 첫 번째 값이 있고요. 그리고 V인의 두 번째 값이 있고요. 그리고 Vn의 n의 n번째 측정한 값이 있고요. 이렇게 주어질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주어지겠죠. 그러면 IE0는 이렇게 곱해진 거고요. IE1은 이렇게 곱해진 값이 될 겁니다. 이렇게 n 플러스 1번 측정하게 되면 이렇게 모델이 됩니다. 그리고 매저된 값도 n 플러스 1번 매저가 됐겠죠. 여기는 저희들이 모델로 식이 이렇게 된다는 식을 세운 거고요. 측정한 값은 IM이 n 플러스 1번 매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추정한 전류와 측정한 전류의 오차가 최소가 돼야 됩니다. 그 식을 적어 놓은 식이 여기입니다. IE도 벡터고요. IM도 벡터입니다. 측정을 저희들이 n번을 하고 추정도 n번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각각의 차이를 다 내서 벡터끼리 내서 그걸 다 썸을 낸 겁니다. 여기 있는 에러라고 얘기하는 식은 정확하게 적으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에러는 썸에 지금은 이제 그 측정 횟수를 n으로 놓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었을 때 IE의 전류, 추정한 전류, n번째 추정한 전류 마이너스의 IM의 n번째 전류 측정의 제곱. 여기 있는 식은 적으면 이렇게 주어집니다. IE의 n은 n번째 추정한 전류의 식으로 IM의 n은 n번째 측정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IM도 말씀드렸듯이 추정한 개수만큼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실험을 할 때는 0부터 9까지 10번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10번 측정한 게 있고요. 10번 추정한 게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차이의 제곱을 우리가 스퀘어 에러라고 합니다. 스퀘어 에러. 제곱한 것의 에러를 누적한 거죠. 그래서 스퀘어 에러가 되는데 이 스퀘어 에러를 여기 그 에러 추정 요 값을 저희들이 어떻게 적었었냐 하면 매트릭스 형태로 적었죠. 그죠? 그래서 IE라고 하는 값은 A 행렬의 X 벡터, X 벡터가 MN, 여기 값이 X 벡터입니다. 여기 X 벡터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이 식을 여기다 안에 넣은 식이 여기 있는 식입니다. 자, 여기에서 저희들이 이 스퀘어 에러를 미니마이즈 시키는 알고리즘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X가 어떤 값일 때 이 에러가 미니멈이 되는가. 그래서 이 에러가 미니멈이 되게 하는 X를 찾기 위해서는 X의, 에러를 X에 대해서 미분을 해봅니다. 그럼 행렬의 미분이기 때문에 미분식을 자세히 보시면 2가 앞으로 튀어나오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남습니다. 그리고 X에 대해서 미분된 값이 튀어나오는데 행렬이기 때문에 트랜스포즈 돼서 나오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값이 0이 되는 자리가 오차가 최소값을 가지는 위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제로로 놓고 그때 X를 우리가 옵티멈으로 놓게 되면 이 식을 만족하게 됩니다. 여기 식에서 X 옵티멈은 이렇게 주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걸 계산하게 되면 옵티멀한 MN 값을 추정할 수 있게 되고요. 그 값으로부터 저항을 찾아냅니다. 이런 알고리즘을 저희들이 미니멈 민 스퀘어 에러, 스퀘어 에러를 미니마이즈 시키는 알고리즘이라 해서 MMSE 방식이라고 합니다. 계측기에 오차가 추가되어 있는 저희들이 측정을 할 때도 센서에서 넘어오는 값들을 이용을 해서 센서의 트루 값, 실제 값이 얼마 정도 되는지를 추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 자본 환경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알고리즘입니다. 그 추정하는 방법들을 여기에다가 이제 코드로 만들어 놨는데요. 여기 제시된 코드는 반드시 손으로 타이핑을 하셔야 됩니다. 인덴테이션 자체가 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카피 앤 페이스트 하게 되면 오류가 잔뜩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파이조를 여셔서 여기 있는 걸 그대로 타이핑 하시면 예를 들어서 이런 자리 리턴을 하면 딱 이 자리에 인덴테이션을 자기가 맞는 자리를 찾아줍니다. 그래서 파이조를 이용해서 여기 있는 내용을 그대로 타이핑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hm 클래스를 만들어 놨고요. 아래쪽에는 측정을 하는 과정들인데 처음에 보시면 ohms로 오브젝트를 만듭니다. 그리고 매저를 하는데 매저 과정은 와 보시면 이 그 컨스트럭터 처음에 오브젝트를 만들 때 컨스트럭터 과정에서 파워 디바이스를 가져와서 개방하고 전원을 초기화하는 과정들이 있고요. 이때 측정하고자 하는 전압 리스트에 해당하는 전압을 저희들이 측정할 때 0V부터 9V까지 수입한다 했는데 그 수입하는 Vin 리스트 0V부터 9V까지 수입하는 리스트가 여기 저장이 되고요. 이렇게 초기화하고 컨피그레이션까지 하고 나면 이 오브젝트가 만들어집니다. 매저 메소드를 콜을 하게 되면 이 루틴이 불려지는데 이 메소드에 들어오게 되면 전원을 켜고 1초 정도 기다립니다. 이 1초를 기다리는 이유는 전원이 안정화될 때까지 기다리고 나서요. 그리고 나서 V리스트에 들어있는 전압을
한번 세팅을 하고 기다렸다가 매저하고 세팅하고 기다렸다 매저하고 쭉 측정을 하게 됩니다. 아래쪽은 전류를 측정하는 과정들입니다. 전류를 측정하는 과정이 여기에 주어져 있고요. 여기에 n은 여기에 n인데요. 메디안 값을 취해서 넘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타이핑을 파이조에서 하시면 이런 키워드들이 추천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타이핑 에러가 잘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카피 앤 페이스트를 절대 하지 마시고요. 타이핑을 해보시면 이 코드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눈에 보일 겁니다. 그래서 타이핑을 꼭 하시길 바라고요. 이렇게 매저가 끝나고 나면 파일을 열어서 이 값들을 이 파일에 저장하는 과정입니다. 저장이 끝나고 나면 파일을 클로즈합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에 있는 부분이 제가 MMSE 메소드에 대한 내용들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 A 매트릭스를 지정을 했는데 이 A 매트릭스가 실제로 이 형태로 만들어 보면 이 상태에서 A의 트랜스포즈하고 똑같은 모양을 가집니다. 그래서 여기가 A를 만들고 나서 A의 트랜스포즈를 여기다 넘기고요. 그리고 B는 A 트랜스포즈 A를 곱한 게 이 B입니다. 그래서 B 매트릭스를 만들고 A 트랜스포즈 M에 해당하는 부분을 여기서 계산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X 옵티멈을 찾는 과정이 MN 값이 이렇게 인버스 매트릭스를 곱해서 이 값을 찾아내는 게 여기고요. M과 N의 최저값을 찾으면 N분의 1로부터 저항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옴의 법칙에 대한 그래프를 플롯 해주는 부분이 아래쪽입니다. 실험을 할 때 먼저 저희들이 이 실험 때는 저희들이 330옴짜리 저항을 사용할 겁니다. 이 저항을 가져다가 지금 테스트하는 루틴을 살펴보시면 이제 VP 플러스를 사용합니다. VP 플러스로 전압을 바꾸고요. 전류 측정할 때도 보면 이 채널은 VP 플러스가 가지고 있는 전류 측정하는 기능을 이용을 할 텐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VP 플러스가 가지고 있는 전류 측정하는 기능에서 이 노이즈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정밀한 측정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오차가 많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 계측기 구조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VP 플러스가 원래 전류를 측정하는 장치로 만든 건 아니지만 부가적으로 전류를 측정할 수 있는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문적으로 전류를 측정하는 회로로 만들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류 측정에 오차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차들이 있는 상태에서 옴의 법칙에 대한 저항을 추정하기 위해서 지금과 같은 이런 MMSE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측정하는 방법은 330옴 저항을 VP 플러스와 보드의 어느 쪽이든 그라운드 한쪽을 연결하시면 됩니다. 지금 저는 이제 VP 플러스에서 신호를 뽑아서 여기 그라운드에 연결했습니다. 330옴 저항을요. 연결을 하게 되면 VP 플러스를 전압을 바꿔가면서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가 있는 거죠. 0V부터 9V까지 전압을 옮겨가면서 전류를 측정을 합니다. 그러면 10개의 측정된 전류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측정된 전류로부터 옵티멀한 저항을 찾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런을 하시면 개방을 하고요. 전압을 수입을 합니다. 지금 이제 수입하는 전압들이 여기 있는 것처럼 전압을 바꿔가면서 전류를 매저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플러스 마크로 표시된 부분들이 실제 측정한 값이고요. 스트레이트 라인으로 된 게 MMSE로 찾았던 저항값의 기울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저항값이 323옴을 찍어주는데 지금 330옴으로 측정을 했습니다. 한번 지금처럼 이렇게 부정확한 계측기로 측정한 결과를 이용을 해서 저항값을 추정해내는데 이렇게 되고 나면 여기에서 먼저 그림을 저장을 해주세요. 여기에 실습 5주차죠. 여기에 옴수로 그림을 하나 저장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파일이 하나 저장이 되게 되는데요. 파일은 어디에 저장되느냐 하면 현재 워킹 디렉토리를 찾으면 이 위치인데요. 여기로 가면 파일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를 지금은 유저스 아래 min 1329 이 위치가 지금 여기입니다. 그래서 유저스 아래 1329 여기 가보시면 oms.txt라는 파일이 있을 겁니다. oms.txt 네,
이 파일 있죠. 이 파일을 잘라내서 실습 5주차. 이 파일들은 보고서를 쓸 때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저장을 해주세요. 네. 네, 이렇게 저장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열어보시면 측정한 전압을 수입하면서 측정했던 전류가 밀리암페어 단위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값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ohm의 법칙을 테스트해 볼 수 있습니다. ohm의 법칙 실습을 먼저 끝낸 다음에요. 저희들이 첫 번째 실습 주제로 돌아갈 겁니다. 저항 측정을 할 텐데요. 저항은 저희들이 실험할 때 270오hm, 330오hm, 560오hm, 1kΩ, 4.7kΩ, 그리고 가변장 하나 이렇게 나눠 드릴 겁니다. 지금 여기에 보시면 제가 이게 가변장입니다. 여기에 1K짜리 가변장. 그리고 335ohm은 방금 저희들이 ohm의 법칙 하면서 사용을 했었죠. 그죠? 여기는 끝냈고요. 그리고 컬러 띠를 보면 270ohm이 빨간색으로 시작합니다. 빨간색, 보라색, 갈색. 이게 270ohm이고요. 그리고 335ohm은 여기 뺐고요. 그리고 오렌지 여기 있긴 있어야겠네요. 오렌지 그리고 갈색띠. 그 컬러 코드를 읽으실 때 이게 컬러 코드를 보시면 어디서부터 읽어야 될지를 봐야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 여기가 노란색이 있고 이쪽에 금색이 있습니다. 금색과 은색은 톨러런스를 나타내는 띠거든요. 그래서 금색, 은색을 맨 나중에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읽는 순서는 톨러런스 쪽을 마지막으로 보고 순서대로 읽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있는 컬러 코드들을 읽어내셔야 돼요. 가변장은 없어요. 그래서 270오hm, 330오hm, 560오hm, 1K, 4.7K의 컬러 코드들을 적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먼저 여기에 저항들을 읽어서 컬러 코드들을 예를 들어서 270오면 빨간색 그리고 7이니까 보라색, 그리고 세 번째 컬러가 270이 되려면 10의 1승이 돼야 되기 때문에 1은 갈색이죠. 그죠? 갈색. 그리고 네 번째 코드는 은색일 수도 있고 금색일 수도 있어요. 톨러런스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어떤 게 있는지 보시고, 그러면 이 값을 보고 컬러 코드를 읽을 수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2, 7 곱하기 10의 1승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여기 2가 여기 빨간색을 나타내고요. 여기 7이 보라색을 나타내고요. 10의 1승이 이 갈색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270ohm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메저드를 해야 되는데 이때 DMM으로 측정을 해야 됩니다. 측정을 하실 때는 여기 순서대로 제가 270ohm부터요. 270ohm이 270ohm, 330ohm, 4.7K, 1K, 그리고 560ohm 이렇게 있는데요. 이걸 순서대로 제가 측정을 하기 위해서 일단 브레드보드에 이렇게 연결을 해주세요. 여기에 하나, 그리고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네 번째 거, 그리고 다섯 번째 거. 이렇게 5개의 저항을 연결합니다. 그리고 나서 DMM을 켜고요. DMM은 여러분들 데스크탑에 있을 겁니다. 거기를 저는 이제 그 레버를 돌려서 저항을 맞추는데요. 일단 저항을 측정하는 쪽으로 옮기고요. 리드선 2개가 있을 겁니다. 저항을 측정할 때는 폴레리티가 없습니다. 제가 브레드보드에 꽂은 이유는 이렇게 측정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꽂아놨습니다. 이렇게 측정을 하시면 지금처럼 저항이 265.5 이렇게 나오시고, 유숫자 세 자리를 읽으면 266ohm 정도 됩니다. 그래서 266이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에 전압값을
266옴 이 되고요. 그러면 266옴하고 270옴 사이에 오차가 있을 겁니다. 그 오차를 아래에 있는 식을 참고하셔서 적으시면 됩니다. 참 제가 여기를 보고 해야 되네요. 결과 보고서에 이렇게 적으셔야 되네요. 여기에 칼라 코드를 적으시고요. 칼라 코드에 해당하는 값을 적고 방금처럼 측정을 한 값을 적고요. 측정한 값과 실제 이 칼라 코드가 가지고 있는 값의 차이를 가지고 오차를 계산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이 저항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칼라 코드를 적으시고 실제 값을 적고 DMM으로 측정한 다음에 값의 오차를 적으시면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실습 과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이제 측정을 끝나고 나면 DMM으로 저희들이 방금 측정을 했었죠. 그죠? DMM으로 저항을 측정하는 방법을 봤었는데요. DMM으로 측정하는 방법은 이 DMM이 실제로는 아주 작은 전류를 이렇게 흘려서 걸리는 전압을 찾아냅니다. 방금 저희들이 했던 ohm의 법칙과 비슷하게 그 개척기가 전류를 흘려서 흐르는 전압을 찾은 다음에 ohm의 법칙으로 저항값을 읽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저항을 측정을 할 때는 반드시 회로와 분리된 상태에서 측정을 해야 됩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회로를 이렇게 저항을 연결해 놓은 상태, 회로끼리 서로 연결된 상태에서 하게 되면 다른 회로 쪽으로 전류가 흐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로가 연결된 상태에서 저항을 재게 되면 어떤 저항이 재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지금 제가 어떤 그 회로를 만들었습니다. 어떤 회로냐면 이렇게 비슷하게 생겨 있는 회로. 그렇게 생긴 회로에서 저항을 회로에서 분리하지 않고 이렇게 측정하게 되면 회로 전체의 저항이 재집니다. 그러면 어떤 저항이 재지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항값을 정확한 저항값을 읽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사용한 어떠한 저항도 이런 저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저항들이 재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저항을 측정할 때는 회로와 분리된 상태에서 측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칼라 코드 있는 방법을 요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칼라 코드가 블랙이 0이고요. 브라운, 갈색이 1이고요. 그 다음부터는 무지개 색깔입니다. 빨간색 2, 주황색 3, 빨주 노란색, 노란색이 4, 초록색이 5, 파랑색이 6, 빨주노초 파, 그리고 보라색입니다. 보라색이 7입니다. 그리고 8과 9는 화이트, 그레이 이 값으로 읽으면 되니까요. 그레이가 8번, 화이트가 9번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읽으시면 칼라 코드를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칼라 코드를 요약하고 또 칼라 코드 읽는 방법이 있었죠. 그죠? 맨 끝에가 톨러런스 나타내는 걸 기준으로 해서 톨러런스 앞쪽에 있는 칼라가 저항을 나타냅니다.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의 글로 요약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첫 번째 실습이 마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실습은 가변저항에 대한 내용인데요. 가변저항은 여기에 보시면 핀이 3개짜리인 가변저항을 나눠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 가변저항을 측정을 해야 되는데 저항 측정 방법과 동일합니다. 먼저 가변저항을 정면에서 보시고 드라이브를 이용해서 카운터 클락와이즈로 끝까지 돌려주세요. 그래서 카운터 클락와이즈로 끝까지 돌린 다음에 3개 핀이 있는데요. 두 개는 같은 열에 있고요. 하나는 다른 축에 아마 있을 겁니다. 이걸 저는 이제 가운데 핀이 55번이네요. 55번에 오게 이렇게 연결합니다. 그러면 브레드보드에 이렇게 연결이 될 겁니다. 이렇게 해두고 나면 저희들이 이 저항을 측정하는 리드선을 연결할 수 있는 데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리드선을 이렇게 측정할 수 있도록 아무 저항이나 3개를 가져왔어요. 이렇게 와이어를 연결해 줍니다. 리드선을 1번, 2번, 3번 이렇게 3개를 연결해 주고요. 그리고 저항을 측정을 하시면 되는데요. 맨 처음 측정을 하실 때 2개를 측정을 했을 때 저희들이 카운터 클락와이즈로 끝까지 돌렸기 때문에 1번, 2번을 재면 0ohm이 나와야 됩니다. 지금 0ohm이 안 나오네요. 1kΩ. 네, 그러면 끝까지
안 돌렸다는 얘기네요. 네, 끝까지 돌리면 1번, 2번이 영음이 나오죠. 그리고 1번, 3번을 재면 1kΩ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 카운트 클락워즈를 끝까지 돌리고 나면 1, 2번이 0이 나오고요. 2번, 3번을 측정하려면 1.64 정도가 나옵니다. 자, 이 상태에서 1번, 2번을 연결을 해둔 상태에서 가변장을 값이 변하게 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한 3분의 1 정도 돌렸을 때의 저항값, 그리고 다시 3분의 2 정도 돌렸을 때의 저항값이 이렇게 측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클락와이즈로 돌리면서 저항값이 어떻게 증가하는지를 측정을 하셔서 여기 표에 채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표에 채우시고 두 개를 더했을 때 어떤 값을 가지는지를 적으시고, 자, 이 실험을 통해서 가변장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여러분들의 글로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가변저항은 어떤 방식으로 동작하는지를 여기에 기술해 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실습은 저희들이 이 회로에 대해서요. 이 회로에 대해서 레퍼런스 그라운드를 변경해 가면서 전압을 측정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를 레퍼런스 그라운드로 삼았는데요. D를 레퍼런스 그라운드로 삼아서 측정을 하는데요. 일단 이 회로를 만들어야 되겠죠. 저항을 4.7K, 270오hm, 560오hm, 1kΩ을 사용을 하고요. 9V를 인가를 할 겁니다. 그 회로는 먼저 4.7K 저항을 가져와서 여기쯤 연결할까요? 이렇게 연결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4.7K를 제가 가져와서 연결했는데요. 4.7K의 위쪽 부분이 지금 제가 위로 올려놓고 해야 되겠네요. 제가 4.7K를 이렇게 연결했습니다. 그게 여기 저항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A 노드, 아래쪽이 D 노드에 해당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270ohm을 뒤쪽으로 제가 연결을 하겠습니다. 270ohm. 네, 이게 저항을 제가 다른 걸 사용을 했네요. 여기 4.7K, 270ohm 연결하고요. 그리고 560ohm이 R2를 제가 가져와서 R2를 이렇게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K 저항을 이 방향으로 연결하겠습니다. 이렇게 연결하면 제가 여기가 4.7K, 여기가 270ohm, 그리고 여기가 560ohm, 여기가 1K 저항, 그리고 이렇게 하면 9V 그라운드 연결하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9V를 VP 플러스에서 가져와서 A 노드에 연결을 하고요. 그리고 그라운드를 가져와서 D 노드에 연결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여기가 9V, 여기가 0V, 여기 D 노드, 여기 A 노드, 그리고 여기가 B 노드, C 노드, 이렇게 A, B, C, D 노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된 상태에서 전압을 인가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측정을 하면 되는데, 전압을 인가하기 위해서 웨이폼을 실행을 했어요. 여기 서플라이를 제가 다른 전원들은 다 디세이블을 시키고요. VP 플러스를 선택을 하고요. 여기 레디를 하고, 여기 9V를 줬고요. 전류는 50mA, 9V 50mA로 세팅을 한 다음에 전압을 인가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지금 여기 전압 측정하는 걸 진행을 할 텐데요. 전압을 측정을 할 때는 전압계를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이제 전압을 재는 노드인데요. 전압 재는 노드로 설정을 해두고 나서 프로브를 이용해서 측정을 할 텐데요. 첫 번째는 레퍼런스 그라운드가 D 노드에 있습니다. 그래서 검은색 리드선을 D 노드에 인가를 합니다. D 노드를 찍고요. 그리고 나서 A 노드 전압을 측정합니다. 이렇게 A 노드를
붉은색은 9.03V겠죠. 9V인가 했으니까 A 노드는 9V, B 노드는 7.69V, C 노드는 4.91V. 그 값들을 여기에 적으시면 됩니다. 그 레퍼런스 그라운드가 여기일 때, 두 번째는 레퍼런스 그라운드가 C일 때입니다. 그러면 이 노드를 C 노드로 옮깁니다. 자, C 노드를 옮긴 상태에서 같은 방법으로 A 노드 전압을 잽니다. 그러면 여기 전압이 0.410V, 그래서 0.410V를 VA에 줬고요. VB에 2.77V를 줬고요. VC는 당연히 제로겠죠. 여기 C 노드 찍으면 레퍼런스 그라운드니까요. 그리고 VD는 마이너스 4.91V.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4.91V, 여기는 각각 해당하는 전압들을 적으시면 두 번째 테이블이 완성이 됩니다. 세 번째, 네 번째도 동일합니다. 레퍼런스 그라운드를 B 노드로 잡아라고 했으니까요. 지금은 레퍼런스 그라운드를 B 노드를 잡습니다. 이렇게 B 노드를 잡고, 그리고 A 노드 전압을 잽니다. 그러면 1.33V가 측정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 1.33V를 적으시면 됩니다. 여기에. 그리고 B 노드는 당연히 제로가 나오겠죠. 이렇게. C 노드는 지금 여기가 C 노드입니다. C 노드 찍게 되면 마이너스 2.77V. 그래서 여기에 마이너스 2.77V를 줬고요. 그 다음에 D 노드. D 노드는 여기 전압이겠죠. 여기가 마이너스 769V. 그래서 이렇게 전압을 적습니다. 그리고 A 노드가 레퍼런스일 때, 그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A 노드가 레퍼런스가 됩니다. A 노드를 레퍼런스를 하고 B, C, D를 측정을 하면 되죠. 그래서 B, C, D 노드를 측정을 해서 그 값들을 이 표에 채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4개의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요. 레퍼런스 그라운드를 D, C, B, A로 바꿔가면서 전압을 측정을 했습니다. 팅커캐드에서 얻는 값도 있겠죠. 그죠? 여기 두 개 값을 적어주시고, 이 두 개 값이 유사하게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AB의 전압, BC의 전압, CD의 전압, 각각의 노드의 디퍼런스 전압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하면 레퍼런스 노드에 따라서 전압이 다르게 측정이 될 겁니다. 그렇지만 노드와 노드 사이의 전압에는 변화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측정 결과를 분석을 하셔서 이 테이블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부분이 여기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시면 실험을 마치게 됩니다.